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매매하시는데 재무제표도 안 보시는 분들 혹은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보는 야매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진지하게 한자리에서 진득하게 공부하듯이 보겠다는 분들을 위한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재무제표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마냥 쉽지는 않지만 야매 방법은 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영상이지만 제가 야무지게 설명을 섞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봤으니 꼭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재무제표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기업은 해성DS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해성DS라는 기업을 생각하게 되고 공부하게 된 제일 밑바탕이 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에는 전기자동차로 가는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산업이 발달할 것이고,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차량용 반도체가 3배에서 4배가 필요하고, 자율주행차로 변경 시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가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할 때 수익을 얻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찾다 보니 해성DS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산업의 틀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의 주식의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보는 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해성DS는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기판을 제작하는 업체로, 매출의 큰 비중, 나중에 사업보고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출의 65%가 차량용 반도체 기판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작년에 신규 시설 투자를 2차례 발표할 정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성DS라는 기업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바로 시가총액인데요. 8천억 규모의 회사로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는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PER과 PBR, EPS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PER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만큼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를 뜻하는 것이고, EP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해성DS를 시장에서 46,650원에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EPS가 지금 9,376원으로 나와 있죠. 그럼 해성DS 46,650원을 주고 한 주를 구입했을 때 이 한 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9,376원인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PER과 PBR은 조금 구시대적 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PER과 PBR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PER과 PBR, EPS를 알아야 여러분이 주식의 적정 가격을 측정할 때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EPS가 500원인데 주가가 5만원이면 PER이 100인 것이죠. 여러분이 매수하시는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데 그 지분당 나오는 수익이 1년에 500원이래요. 근데 사고 싶으면 한 주당 5만원을 내래요. 여러분 사고 싶으실 것 같나요? 1년에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 EPS가 500원인 회사를 한 주에 5만원 주고 사가라고 하면 보통은 안 사죠. 왜냐하면 100년 동안 벌어야 그 5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PER, PBR, EPS를 알아야 주식을 사고 말고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주가가 내릴 것 같아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맞춥니다.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그 회사의 지분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몇 년을 벌어야 그 값을 다 채울 수 있는지, 그 회사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될지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보는 능력이 필수인 것이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은 야매스럽지만 필요한 건 다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죠. 이 다음은 그냥 살짝 넘어가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 주요 주주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성DS의 사장인데 지분을 40%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10%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실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40%일 때 더 열심히 하겠죠. 물론 몇몇 도덕적인 경영인 분들은 자신의 지분이 몇 %이든지 열심히 하시겠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래도 내 거면 열심히 하고 남의 거면 아무래도 내 거에 비해서 조금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성DS는 해성산업이 지금 3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봐봅시다. 야매로 볼 거니까 이것까진 봐주세요. 진짜 쉽습니다. 해성DS가 아까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매출을 보니까 매출이 8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업이익도 올해는 좀 대박쳐서 2천억대이고 내년부터는 조금 낮아진 1,300억, 그 다음에 또 증가를 해서 1,600억, 그 다음에 또 증가해서 1,900억 정도입니다. 이게 네이버 증권을 야매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보기 좋은 게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내주면 그것을 네이버가 종합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진짜 편하죠? 꼭 봐보셔야 합니다. 당기순이익도 여기 이렇게 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떡볶이집을 하는데 오늘 떡볶이를 10,000원어치 팔았어요. 그럼 매출이 10,000원, 거기에 여러분 인건비, 재료값, 전기세 같은 거 빼고 나면 1,500원이 남아요. 그럼 그게 바로 영업이익 1,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에서 이제 세금 떼고 뭐 뗄 거 다 떼고 여러분 손에 진짜 쥐어주는 게 1,000원이면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 1,000원입니다. 여러분이 떡볶이 장사로 10,000원의 매출이 났을 때 영업이익은 1,500원, 당기순이익은 1,000원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이제 야매 방법에서는 50%는 얻은 거예요. 진짜 쉽죠. 고작 이거 했는데 50%면. 그런데 여러분이 반만 알고 가면 주식시장에 있는 프로들한테 덤빌 수 있을까요? 진짜 조금만 더 오세요. 중요한 나머지 절반도 정말 쉽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절반 들어갑니다. 이번에 봐야 할 것은 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는데요. 이걸 왜 봐야 하냐면 여차하면 CEO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숨기거나 속일 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그걸 현금으로 바로바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겹칠 테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이 돈을 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매출 채권으로 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게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을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경영진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냐면 이번 분기가 어차피 망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 어떻게 해도 이건 어닝 쇼크가 나올 것 같아. 그럴 때 이 매출 채권을 의도적으로 회수하지 않으면서 이걸 판매 관리비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뭐 어떡해요? 이미 망한 건데 조금 더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매출 채권을 다음 분기 혹은 내년에 회수를 하면서 다음 분기 영업이익 혹은 내년 영업이익을 대박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갑자기 치솟죠. 어닝 서프라이즈라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래, 주식 사자 이러면서 주식을 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고 하면 이미 주가는 여러분이 사기에는 올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재무제표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늘었어? 뭔가 이상한데? 뭔가 구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개인도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회사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시는 것이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회사가 이번 연도에 기술개발, 설비 같은 곳에 얼마를 투자를 했냐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번에 회사가 영업이익이 쥐뿔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잔뜩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얘네들 돈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돈을 어디다 쓴 거야? 분명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하고 바로 밑에 보면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숫자가 잔뜩 찍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네가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올해 투자를 많이 했구나. 혹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서 투자의 규모를 볼 수 있으니까 얘네가 이번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네? 내년 혹은 내후년에는 이 투자금으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겠는데?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회사가 빚을 졌는지 혹은 빚을 갚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회사가 올해 빚을 마이너스 찍힌 만큼 갚았다. 이렇게 플러스로 나와 있으면 회사가 은행 같은 곳에서 돈을 빌렸거나 회사채를 발행했거나 하는 식으로 어디서 돈을 빌려온 겁니다. 그럼 보통은 이렇게 마이너스 찍혀 있는 게 좋겠죠.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빚을 잘 갚아나가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좋은 거니까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를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빚을 잘 갚고 있는 게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인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야매로 이 현금 흐름표를 보는 거에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회사가 기술 개발이나 설비에 돈을 투자하는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회사가 돈을 갚거나 빌리는 현금 흐름이라고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야매 재무제표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ROE인데요. 이 ROE라는 건 한국말로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말을 듣고 어지러우신 분 있죠? 걱정 마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또 떡볶이집으로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100만 원을 가지고 떡볶이집을 차렸습니다. 그럼 자본금 100만 원이 떡볶이집이 생긴 거죠. 100만 원 가지고 차린 거니까 자본금이 100만 원,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친구의 떡볶이집은 한 달에 10만 원을 버는 구조예요. 자, 그럼 이 친구의 떡볶이집은 자본금 100만 원으로 한 달에 10만 원 수익을 내는 떡볶이집을 차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도 떡볶이집을 차렸는데 이 친구는 자본금 80만 원으로 차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달에 10만 원을 번대요. 자, 어느 떡볶이집이 더 효율적인 것일까요? 당연히 자본금 80만 원으로 월에 10만 원 수익을 올리는 곳이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 투자를 한다면 어떤 떡볶이집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자본금 80만 원으로 월 10만 원 수익을 올리는 효율적으로 장사를 하는 떡볶이집에 투자를 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ROE입니다. 얼마의 자본금으로 얼마의 돈을 버는 회사인가를 보는 지표라는 거죠. 이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 ROE라는 게 여기 보시면 ROE는 자기 자본분의 당기순이익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ROE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분모인 자기 자본이 적든가 아니면 분자인 당기순이익이 높든가 해야겠죠. 자, 저는 이 ROE를 떡볶이집에 비교를 해드렸는데 세계에서 이 ROE를 제일 잘 활용하는 기업을 찾아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모두 아실만한 기업,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이 이 ROE를 제일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애플은 돈을 잘 버는 것도 잘 벌어서 이 분자인 당기순이익도 잘 나오는데 이 분모인 자기 자본을 엄청 효율적으로 씁니다. 자기 자본을 쌓아두질 않아요. 무조건 주주한테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렇게 되니 분모가 되는 자기 자본은 적어지고 또 애플이 돈은 잘 벌어오니 분자인 당기순이익은 높아져서 시가총액 3,500조짜리가 ROE가 50이 넘게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가요? 돈을 벌면 뭐 주주한테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소각도 안 하고 돈을 안 쓰죠. 그냥 쌓아두잖아요. 이렇게 자본금을 쌓아두니까 분모인 자기 자본은 증가하고 분자인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더라도 분모가 같이 증가해버리니까 ROE가 계속 하락하거나 올라도 별로 오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애플은 ROE가 50이고 국내 기업은 ROE가 10이 되는 거고 이것은 아까 말한 자본금 100만 원으로 10만 원 버는 떡볶이집하고 자본금 80만 원으로 10만 원 버는 떡볶이집과 똑같아지는 거죠. ROE가 높은 기업이 매력적인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딱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ROE는 회사가 얼마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버는 회사를 찾을 수 있는 지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야매로 보는 재무제표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끝내실 건가요? 솔직히 여기까지 쉬웠잖아요. 저랑 같이 사업 보고서까지 가시죠. 제가 진짜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업 보고서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전자공시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보통 주총 전에 사업 보고서부터 내놓습니다. 주주총회 오시기 전에 저희 사업한 거 보시고 오셔요. 이러면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회사가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 사업 보고서 들어가 줍니다. 여러분이 회사 주인이에요. 우린 지금 이걸 해성 DS로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경영진이 여러분한테 주주님 저희가 작년에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사업 보고서 올리는데 여러분 안 읽으실 거예요? 읽어보셔야죠. 주인인데. 자, 바로 봅시다.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면 별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뭐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지금 경영진은 어떻게 되고 경영진들이 학교는 어디 나왔고 다 여러분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아, 우리 경영진들이 이런 학교 나왔고 우리 회사가 이런 거 팔고 있구나 보시면 좋지만 여러분들은 바쁘시잖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진짜 다 읽어보세요. 진짜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 투자하시면서 이거 읽는데 30분 걸리는데 이거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30분도 없는 분들은 뭘 보셔야 하냐? 자, 여기서 사업의 내용을 봐야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어떤 제품을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파냐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량용 반도체 기판을 파는 회사라서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요 제품을 보면 여기 반도체 리드 프레임, 즉 제가 보는 차량용 반도체 기판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반도체 패키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율을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살짝 내려보시면 여기 이렇게 비중이 나옵니다. 반도체 리드 프레임은 매출의 65%가 나오고 있고 패키징은 35%가 나오죠. 즉 해성 DS는 차량용 반도체에 호황이 오면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리드 프레임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즉 해성 DS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종종 보면은 무슨 관련주다 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막상 주요 제품과 서비스 보니까 매출 비중이 무슨 5%도 안 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포켓몬빵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SPC 삼립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주요 제품이 서비스를 보니까 포켓몬빵으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뭐 3%밖에 안 된다? 이러면 포켓몬빵이 암만 잘 팔려봐야 SPC 삼립에 오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겁니다. 즉 여러분이 이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를 명확히 아신 다음에 이걸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업을 큰 비중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지 말이죠. 자,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한 거니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투자에 30분 이상 쓸 생각이 있다. 그런 분들은 꼭 다 읽어보세요. 자, 연결 재무제표 들어가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봐줍니다. 이게 뭐냐? 이 기업의 지갑에 지금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 들어있는지 보는 겁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안심이 되죠. 그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바로 이 유동부채를 봐줍니다. 이 유동부채는 이게 부채가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이 비유동부채는 장기간에 걸쳐서 빌린 거예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하듯이 막 10년, 20년 기간으로 대출을 한 거기 때문에 천천히 갚아도 되는 부채가 이 비유동부채이고 이 유동부채는 빨리 갚아야 하는 거예요. 막 1년, 2년 이런 단기 부채를 유동부채로 적어 놓는 건데 여러분이 이 현금성 자산을 보고 아 지갑이 빵빵한 것 같아서 아, 안심이다 생각했는데 그 지갑에 있는 돈이 뭐 다음 달에 나가야 하는 부채야. 이러면 이제 말짱 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부채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걸 봐줘야 이 회사의 재무가 좀 탄탄하구나 안 탄탄하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본 분들을 위한 꿀팁. 여러분이 투자하는 회사가 이번에 설비 투자를 진행한대요. 그럼 유동부채로 하는 게 좋을까요? 비유동부채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지만 열의 9은 비유동부채로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설비 투자를 했으면 그 설비를 돌려서 생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1년, 2년 만에 갚으려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천히 10년, 20년에 걸쳐서 갚는 게 좋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회사가 이번에 설비 투자를 진행한대요. 그리고 이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비유동부채는 그대로고 유동부채만 완전 늘었어요. 이러면 이제 IR팀에 전화해야죠. 아니 이번에 설비 투자한다더니 유동부채가 늘었다. 이거 설비 투자하는데 돈 쓰느라 유동부채 늘린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 물어봐야죠. 그렇게 물어봐서 이제 IR팀에서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준다.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고 납득이 안 가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쎄하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이 비유동부채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아 얘네가 제대로 했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름 좋은 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건 해성 DS가 조금 나쁘게 특이한 경우인데 자, 여기 이사회. 여러분 다들 이사회는 다들 아시죠? 이건 이사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회사의 방향성, 사업에 대해서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이사회라고 하죠. 이 이사회에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사내이사들과 주주들의 이권도 보호해주고 사내이사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견제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회이사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해성산업이 있고 이 해성산업 밑에는 계양전기, 뭐 해성DS, 세하, 뭐 한국제지, 한국패키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여기 사내이사의 단우형, 단우준 이사가 다른 계양전기, 한국패키지, 해성산업 모든 곳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분들이 연봉은 3억, 4억 이상씩 받아가시는데 다른 회사 업무도 너무 많이 보십니다. 거기다가 해성산업에서도 몇 억 받고 한국패키지에서도 몇 억 받고 계양전기에서도 몇 억씩 받으세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자, 이게 옳고 옳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다? 이런 사업 보고서를 보셔야 뭐야
우리 회사 사내이사가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성산업 사내이사 부회장, 계양전기 사내이사 부회장, 한국패키지 기타 비상무 이사, 해성DS 사내이사 부회장, 한국재지 사내이사 부회장, 세하 사내이사 부회장, 우영엔지니어링 사내이사,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도 일하고 있어? 뭐야, 그 다른 회사 한국패키지, 한국재지, 세하, 계양전기, 해성산업이 같은 계열사였어? 뭔가 구린데? 뭐야, 해성그룹의 회장님, 그러니까 해성그룹의 짱이 단재환이라는 분이야? 그러면은 단우영, 단우준, 이 두 분들은 단재환 회장의 아들들이네? 아들들을 지금 계열사 사내이사를 6개씩 시키고 있네? 6개에서 받는 월급이 그럼 얼마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네? 월급 받는 만큼 회사에서 일을 하나? 같은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업보고서를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들입니다. 이 사업보고서를 봐야 이 회사가 어떤 제품으로 돈을 버는지 비중도 볼 수 있고, 현금은 얼마를 들고 있고, 단기간에 갚아야 할 부채들은 얼마고, 회사의 임원들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월급은 얼마를 받는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알 수 있기에 제가 꼭 30분 이상 투자하셔서 사업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를 권장드리는 것이고, 만약 나는 그럴 시간도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 사업 내용 보시고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정도만이라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약간 야매로 알려드렸습니다. 재무제표를 본다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막상 봐보니까 별거 아니죠. 여러분이 이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시면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아들을 한국말대로 쓰여 있기에 여러분이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를 꼭 읽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주식 투자라는 것이 재무제표로 투자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식 투자가 재무제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회계사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직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재무제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는 재무제표가 완전 꽝인데 제가 기대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조선주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꽝인데 산업이 좋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재테크하는 청년이었습니다.